날씨가 참 좋아요, 그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국민TV, 예. 맞다. 평소에 하던 식으로 해야지. 자,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노래꾼, 닉네임은 음주시인인데요. 음주시인인데, 낮에 쓰긴 좀 그렇죠. 물론 해외에 계신 분들은 지금 밤일 수도 있지만요. 하여튼, 노래하는 사람, 손병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예. 매일매일 뵙죠? 국민TV에서. 네. 예, 낮에, 뉴스 끝나고, 한 시간 하시나요? 네, 50분 정도요. 나는 예. 조합원이다. 그래. 나는 조합원이다. 너만 조합원이냐? 나는 조합원이다. 예. 나는 조합원이다. 예, 그래서 매일매일 뵙고 있는 문희정 아나운서와 저. 이렇게 호흡을 맞춰본 게 처음이죠? 처음이죠. 예. 사람들이 되게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드디어 여러분들 이 기회를 틈타서 말씀드리면 드디어 말 많은 돼지를 몰아냈습니다. 예. 이 시간에 보통 그 위치에, 지금 문희정 아나운서 위치에. 네. 좀 딱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꽉 차갖고, 이 스튜디오 부스가 결코 네. 작지 않거든요. 근데 김용민 씨 딱 앉아있으면은 너무너무 답답해요. 어머, 안정감 있고 좋지 않나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구나. 예, 같은 말이라도. 예, 답답해서. 네. 게다가 중얼지금 혼자 말은 다 해. 예.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 제가 많이 드릴게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꼭 라디오라고 해갖고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지가 방송 잘하는 줄 아나 봐. 저기는. 선생님 듣고 계실 텐데. 괜찮을까요? 후안 두렵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우리 방송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TV에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국민TV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고 해갖고 게스트를 네. 예를 들면은 편성 권한이 있으니까 네. 김용민 PD한테 있으니까 자른다. 그럼 잘리면 되지. 예. 어머, 무슨 말씀을? 그럼 저를 의리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제가 구해내겠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정론 직필은 신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방송도 그렇습니다. 예, 스선 없이 할 수 있는 말은 하는 거지. 살쪘다는 거 사실이고 말 많은 거 사실이잖아요. 예? 여기저기 안 끼고 방송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고 가끔 등장해야지 좀 신비감도 있고 그런데 안 그래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도 참 할 말이 없는 게요. 예. 저도 너무 자주 등장해서요. 방청객 모드로 웃음소리로 가끔 찬조 출연을 좀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문 아나운서의 이 웃는 소리를 네. 이렇게 호쾌하게 웃는 소리 처음 들었거든요. 김영하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코미디언 분이시죠? 예. 뻥이야 했던 분. 네, 예. 분. 그분을 이을 만한 호쾌한 웃음소리. 예.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인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원래 찬찬히 준비해서 제대로 된 편성으로 찾아뵈야 되지만 지금 그럴 계제가 아니니까. 여러 같은 국민TV 조합원들의 송원, 그리고 이제 한없이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일단 되는 것부터 하자. 네. 라고 방송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거잖아요. 네. 이것은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의 표현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그런 방송 개국이었죠. 근데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 또 어떻게 굴러가요?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정신입니다. 예, 굳이 표현하자면 라스베이거스는 물론이고 일본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예. 우리는 됐다 해서 일단 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인들은 매우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건너가기도 하는 네. 그런 정신으로.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하면은 꾸준하고 치밀하긴 하지만 우리처럼 사고를 저지르는 그런 거는 좀 약한 게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번 저지르고 나서 뒷감당을 못할 때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신바람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폭발력이 되는, 폭발력을 보여주는 거죠. 1+1은 2가 아니라 3, 5, 10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특성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국민TV는 지금 그걸 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실제로 좀 실현해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국민TV가? 그럼요. 예. 그럼요. 네. 그러나
이 폭발력을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는 바로 안에서 밖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안에서 잘하고 열심히 하면은 밖에서 자연스럽게 조합원으로 더 많은 분들이 결합을 해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는 걸로 되기 때문에 관건은 맞아요. 우리가 방송을 잘해야 되는 거야. 안 그래요? 예, 괜히 저 말만은 되지만 맨날 저기 하지 말고. 자,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실은 지금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십실반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에서는요, 부족한 인력을 상근자들로 떼어다 보니까 이 인력이 여기서도 출연하고 저 방송도 하고 그렇죠. 우리 김용민 PD가 아침에 새벽 방송도 하고 네. 뉴스도 진행하고 네. 게다가 연속극까지 말이죠. 드라마 대본 쓰느라고 네.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예, 예. 보통은 프로듀서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프로듀서는 그야말로 총괄하는 거고 작가가 붙고 조연출이 붙고 그리고 진행자가 따로 있는 건데 그것을 혼자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 오늘 아침에요. 문득 네. 김용민 PD를 떠올리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왜 일제시대라는 그 암울한 시대 상황이 네. 이상 같은 천재를 박제된 천재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네. 김용민 같은 천재를 살아있게 만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손발이 다 오글거리네. 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예. 에어컨 꺼도 되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난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파장이 크네요. 예. 아니 제가 그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네. 제가 듣기에 손발이 오그러든다는 것이지. 네, 그것은 틀렸다거나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감상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우리 둘이 진행이 되는 것은 아직 말씀 안 드렸죠? 네. 예,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to be continued. 예. 전 무엇보다도 이 시그널 하기 전에 57번 교통정보의 라이벌인 함께 듣고 부른 노래. 네. 전 이게 정말 선곡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남들은 다 좋아하는데 왜 싫으세요? 제 라이벌의 노래를 여기서도 들어야 되는 건가요? 예? 안치환의 사람의 꽃보다 아름다움을 여기서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큰 신뢰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같이 듣고 부르는 노래 국민TV 조합원들과 청취자들과 함께하는 직원들과 함께하는 노래 제가 지금 선곡을 했습니다.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2거든요. 그거 일단 듣고서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죠.
이상해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코러스를 잘 들어보라고 하셔가지고 네. 귀 기울여서 듣고 있었거든요. 예.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나란히 투. 가지 않아도 투. 네. 지금 사실은 이 노래는 2002년 대선 끝나고 만든 노래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2집에 수록을 했었는데 작년에 대선을 앞두고 다시 2002년도 대선 끝나고 만들었던 노래를 녹음했던 노래를 작년 대선 앞두고 다시 녹음을 했어요. 네. 그래서 평소에 친분이 있었고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모시고 코러스를 했었죠. 일단 제 대학 시절에 같이 운동했었던 친구들도 모시고 또 노래협회 우리나라 식구들도 모셨는데 글쎄요. 일단 안치환 아까 뭐 제 라이벌이라고 그랬습니다만 네. 친애하는 저희 선배인 안치환 또 한동준 선배 예, 동준형도 했었고 또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 또 조국 교수님 네 그리고 윤도현 가수 윤도현 씨 또 누가 했더라 권혜여 형 네. 이런 분들을 코러스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지금 제가 한 분 한 분 얘기 들을 때마다 제 입이 좀 작은 편인데 계속 예. 쭉쭉쭉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 입이 네. 예. 이런 훌륭한 분들을 손병희 선생님이 자 해쳐 모여 이러면 오시는 건가요? 가문의 영광이죠. 지들이 언제 또 녹음을 하겠어. 네. 예, 정말 그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네. 지금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어젯밤에 주진우 기자에 대한, 죄송합니다. 네. 지금 구름가든님께서요. 이 노래 너무 좋습니다. 함께하는 조합원님들이 있어서 가는 길이 즐겁고 힘이 납니다. 그리고 탕아님께서 문하나님, 대한민국이 살아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월급날, 증좌하는 날, 절대 25일 날 안 가니까 다리 쫙 펴고 주무세요. 네, 25일은 저의 월급날. 그렇군요. 오늘은 15일인데. 네. 15일날 월급을 받으시는구나, 탕아님. 어디 계시지? 부산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생방송 부스 네.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새집 증후군 같은 게 있잖아요. 쌤, 힘드시죠? 그래서 갑자기 지금 목이, 네. 죄송합니다. 제가 피톤 치즈를 얼른 뿌리고 있습니다. 예. 와, 이거 참, 이럴 때 낭패인데요. 아무튼, 어젯밤에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됐는데, 실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네. 예. 주진우 기자만큼 유명하거나 세간의 관심을 모은 건 아니었지만, 이분의 구속영장은 체득이 되었다는 거, 발부가 되었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화가 나고, 그런 것이죠. 네.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참 개탄할 만한 일이다라고 트위터상에서도 난리가 났었고요. 저희가요, 참 사실은 주진우 기자한테 네. 주목하는 동안 네. 신경을 많이 못 썼기 때문에 더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줘야 되겠다는 의무감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죠. 우리가 역사는 민중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그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영웅들은 있거든요. 네. 대표자들이 있는 건데 그런 대표자들 중에 하나가 이제 주진우 기자. 자이든 타이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표자일 뿐이지 혼자서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백은종 대표 같은 그런 분들 또 지금도 강정에서 대한문 앞에서 싸우고 계신 그런 분들 일상적으로 당하는 폭력, 억압 이런 게 어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네.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방송이 언론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뉴스타파가 있는 것이고 또 RTV가 다시 새로 주목받고 있고 또 우리 국민TV가 지금 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합원들 증자하시거나 월급날을 기다리면서
조합원으로 등록을 하시겠다 이런 분들 생각하면 참 그야말로 피 같은 돈이고 살 같은 그런 증자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 단순히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얻는 일이잖아요. 네.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얻는 일만큼 소중하고 귀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결국은 그 사람을 얼마만큼 얻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꾼 게 결국은 사람의 힘이었거든요. 그럼요. 예. 보니까 지금 조합원 여러분들, 네. 신규 조합원들 여기 체크가 되어 있는 데가 있네요. 네네. 예. 더군다나 여기 보자. 아까 그 최지영님까지 제가 불러드렸어요. 예, 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손병희 선생님께서 불러주시는데 상당히 좋아하시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언제 벌써 10분이 넘게 등록을 해주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다시 등록을 하신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오늘까지, 네. 그러니까 오늘 자정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네. 안에만 가입하신 조합원들이 아마 지금 116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최지영님 이후에 임강섭님, 대전에 살고 계시고요. 남양주시 경기도의 안창우님, 그리고 관악구 인헌동 신미영님, 여기 사당역에서 가까운 데죠. 예. 그리고 고양시의 정석전님, 또 과거소년 포비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김준채님, 야 죽인다. 미래소년 코난의 친구, 네, 코난의 친구 포비. 네. 아십니까? 미래소년 코난. 당연하죠. 미야자키 네. 하야오의 그런 감독이었죠. 네. TV 시리즈물이었는데, 그렇죠. 몬스키와 뭡니까? 다이스 선장의 서로 투닥투닥거리면서 싸우였던 사랑 얘기 기억하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포비를 되게 좋아했어요. 돼지를 키우면서 말이죠. 예, 식량 작업을 이루려고 했었던 포비의 그런 기억하시죠? 네. 과거 소년 포비님, 또 박기찬님, 이분은 주소랑 이런 거 안 적어주셨지만 아무튼 새로운 조합원입니다. 유대리님, 또 한상기님, 인천 중구 살고 계신 안정식님, 네 맞죠? 인정식인가? 잠깐만 보자. 인정식님이군요. 또 인천 동구 만석동의 김성규님, 울산 울주군의 허선이님, 울주군 여기면은 예전에 구석기 시대에 암각화가 발견이 된 그곳이죠. 네. 네, 고래 그림이 그려져 있고, 네. 네, 예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고래를 잡아먹었다. 그리고 동해안에 고래가 많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실증해줬던 거기입니다. 울주가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마포구 성산동 바로 이 근처에 살고 계시군요. 와, 음악 죽인다. 좀 더 키워주세요. 배경음악이에요. 네. BGM이라고 하죠. 박정옥님,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백돼지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신 심수진님, 소리콘님, 와, 유니콘도 아니고 꼬깔콘도 아니고 브라보콘도 아니고 소리샘도 아니고 소리나도 아니고 소리콘님, 송민철님입니다. 인천 분들이 오늘 많이 서쪽에 있어서 그런가? 우리가 동쪽에 있었으면은 양평에서 많이 가입하셨을 텐가. 또 이렇게 원은경님이었어요. 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임성진님. 만약에 서울 왔다 가실 일 있으면은 많이 편해지셨죠? 신분당선 덕분에. 신분당선 타보셨어요? 네. 무인 운전이죠? 네. 컴퓨터 기술의 총각. 요거를 다시 새로 고침하면은, 국민TV 관리자 프로그램 요걸 찍으면 찍으면 다시 새로 고침이 되죠. 네. 새로 오셨나? 그래서. 그런 다음에. 네, 확인하기, 네, 있죠. 보자. 고객이 118명. 그 사이에 또 2명이 들어오셨네요. 그렇군요. 네. 경기 맞아. 제가 얘기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동쪽 네. 얘기하니까. 덕소,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에 살고 계신 침팬지 대장님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신 송준호님. 그거 아십니까? 문아나운서님, 침팬지가 네. 인간이랑 가장 이 유전자 DNA 염기서열이라는 것이 거의 가장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은 잡식성에다가 사냥도 할 줄 알아요. 심지어는 다른 원숭이를 잡아먹기도 한답니다.
침팬지. 가장 비슷한데 다른 원숭이를 잡아먹기도 한다. 네. 네. 근데 생긴 거는 침팬지랑 비슷하지만 뭐라 그러나 훨씬 협동을 잘하고 성격도 좋은 그리고 훨씬 발달된 두뇌를 갖고 있다고 하는 보노보라고 하는 보노보. 라고 하는 무리가 있다고 하죠. 예. 침팬지는 사실은 생긴 건 우습게 보이지만 매우 공격적이고 좀 이기적인 면이 있대요. 폭력적이고. 그런데 이 보노보는 서로 협동하고 또 누가 앞서 간다 그러면은 지가 밀치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가라 하와이 해서 자리를 비켜주기도 하고 그런. 보노보는 그러면은 미디어 협동조합의 우리 조합 같은 모습이고. 맞아요. 그 폭력적인 침팬지는 저쪽 사람들 모습인 것 같아요. 저쪽이 어딘지 모르지 하는데 거기에요. 거기에요. 예, 거기 네, 그렇고. 누군가. 그렇죠. 크랩 좋아하는. 네. 우리는 크랩 좋아하죠. 크랩 좋아하시죠? 킹크랩. 네. 예, 근데 거기는 크랩 좋아하고. 네. 예, 부천시 소사구의 신연서님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모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조합원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끝까지 함께 걸어요. 예, 네. 걸어보아요. 걸어보아요.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좀 오셨죠? 네. 아이고, 이 식사 하셨냐고 지금 걱정해 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방송 계속 지금 이 부스 지키고 계신 거죠? 소문 못 들으셨어요? 저 여기서 산다는 소문 있잖아요. 이불도 여기 안에 다 갖다 놓고. 이불은 안 보이던데. 잠깐 치웠어요. 낮이라서. 그렇군요. 예. 네, 여기 저 새집 증후군 있는데. 예, 그래서 열심히 지금 분무기로 생방송 중에 뿌리고 있잖아요. 예. 네. 자, 지금 많은 분들 오셨어요. 이분들 사연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은 김용민 PD님이 왜 이 자리에 안 앉아 있는지, 못 앉아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주진우 기자이기도 하고 백은정 대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김용민 PD가 이제 정규 방송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정규직 피의자더구만요. 예, 정규직 피의자. 오늘 법원에 출두하셨다고요? 예, 저희 이사님 중에도 그렇게 직업이 피의자이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아, 서영석. 예. 스응슥. 예. 예. 스으슥. 예. 그렇군요. 아니,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왜 가신 거예요? 김용민 PD. 저는, 잘. 모르세요? 네. 예. 족구하라 그랬다고 누구한테 명예훼손으로 걸렸대요. 예. 예. 현직 목사님한테 족구하라고 그랬다고 명예훼손으로 걸렸다는데 그래서 지금 법원에 출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덕분에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랑 둘이 방송을 하게 된 건데요. 네, 왜 하필이면 그러면 저와 또 손병희 선생님이냐? 이게 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별로 안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네. 이 솔트 피터님께서요. 국민TV의 조합원 2만 명 조기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입니다. 수요일 밀실에서 광장을 이 시간을 손병희 이정열의 밀실에서 광장으로 고정하는 겁니다. 컬투쇼를 누르고 전국을 재패하는 겁니다. 라고 아이디어를 주셨거든요. 네네. 저희도 이제 이미 이런 조합원들의 생각을 간파를 하고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는 작전이 있죠. 그렇습니까? 왜 모른 척하세요, 선생님? 아니 그게 방송이거든. 이럴 때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그냥 모른 척하고 나중에 짠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네, 그냥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왜 되게 좀 오랫동안 기뻐하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아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예, 제대로 뭐라 그러나 그림이 그려지기 전까지 확실한 그림을 그리기 전 활용 점정이라고 눈에 눈동자를 그리기 전까지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이 와중에 문자 메시지가 왔네요. 네. 지금 정규직 피의자라는 것의 저작권은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서울 중구 을지로 중부시장 근처에 서식하고 계시는 김재서 씨의 얘기거든요. 그분한테 저작권이 있다는 것. 내가 한 말을 널리 살려주셔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요. 제 거 아니에요. 저작권 저한테 있는 거 아닙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신당동쯤 되나? 동으로 얘기하면 김재서 씨 근거지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근데 방송 개편은 여기 뭐 한두 달마다 하는 거야? 아니면? 아니죠. 사실은 저희가 원래는 시험 방송 기간을 4월 한 달로 잡았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스튜디오를 옮기면서 아직 스튜디오가 미비하잖아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거고요. 다음 주부터 저희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확대되면서 개편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혹시, 예. 백자라는 가수의 담쟁이를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네. 예, 신청곡이 지금 올라왔는데, 담쟁이가 뭐겠습니까? 담쟁이 넝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예전에 20세기 초, 요럴 때, 우리 식민지 시절에, 그때 지어진 건물 보면은, 많이 심었죠. 유럽식의 그런 개념인데, 유럽의 돌 건물들, 석조 건물들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담쟁이를 이렇게 기르다 보면은 그것이 나중에 건물을 덮기 때문에 네. 뭐라 그러나 여름엔 시원해요. 여름에 시원해요. 네. 예. 보기도 고풍스럽고 그러나 사실은 담쟁이는 바로 그 집을 점령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장애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타 넘어갑니다. 그렇죠. 예. 뚫고 넘어가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피하진 않아요. 애들러 가더라도 결국은 타 넘거든요.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건물의 원래 색깔이나 모양이 보이지 않고 담쟁이만 보이게 되죠. 네. 그러나 담쟁이는 결코 그 건물 자체를 죽이진 않아요. 당연하죠. 네. 그 담쟁이 정신, 글쎄요. 이 노래 하나 좀 듣고 여러분들 글 올려주신 거 보고서는 다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백자의 담쟁이. 도종환 선생의 시에다가 그 백자, 우리나라 출신의 가수 백자가 곡을 붙인 담쟁이. 그의 EP 1집이랑 지금 2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EP 중에서 듣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부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에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부르
모두의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수 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벽을 넘는다. 예예예. 벽을 넘는다. 워워워. 벽을 넘는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밀실에서 광장으로 수요일 코너죠. 손병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문희정이고요. 네, 지금 음악이 나가는 동안 백자의 담쟁이 전해드리는 동안 우리 손병희 선생님은 스튜디오 안에서 혼자 굉장히 분주하셨어요. 하나, 둘, 소리 들으세요? 소리 안 들려요, 선생님. 네. 예. 하나, 둘, 하나. 지금 예, 아이쿠. 하나. 예, 이제 들으시죠? 들립니다. 아이고, 예. 되는구나. 잘 됐다. 예. 이게 말이죠. 쌤, 정말 생방송이네요. 생방송이죠. 예, 날방송. 아이고. 생방송이 날로 먹는다의 날은 아니고, 예, 아이고, 보자. 이것도 돼야 되는데. 와! 오, 된다. 되죠? 네. 그리고, 하나, 둘. 아, 된다! 에코도 된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쌤, 혹시 제 방송 들으셨어요? 제가요, 그렇게 통키 다치면서 노래 부르는 남정네를 좋아한다는. 아, 그래요? 예. 이제 걸리셨네요. 큰일 났네요. 저, 가정이. 그러면 그 마음 고이 접어서 저만 간직할게요. 예. 굉장히 당황스러우셨나봐요. 네. 저 순진한 편이거든요. 예, 게시판 가볼게요. 지금 뭐 한 거냐면요.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이펙터거든요. 예. 지금 방송국 콘솔에 뭐라 그러나?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에코 있잖아. 없어요. 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를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명색이 방송국이 말이야.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급자족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노래를 하고 싶으면 네. 이펙터까지 다 가지고 다니는 저 투철한 프로 정신. 좋게 얘기하면 프로 정신이고 이거 참 얼마나 예, 정말 배꼽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게시판 한번 가볼게요. 네. 벌써 지금 방송 시작한 지 40분이 돼가고 있는데 그냥 둘이만 떠들었어. 근데 왜 안 되니 또 게시판 잠깐만요. 참, 가는 길 험난합니다. 예, 그래요.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솔트피터니 이병열 씨, 이정열 씨입니다. 네. 솔트 피그님이라고 하면 이정열 씨 분명히 그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 아이고 미라클량님께서는 아셨군요. 재판 참석 허락하신 거예요. 네. 노동 착취인 듯 문화 하나님 하트 3개, 예. 문화 하나님 심장 3개입니다라고 써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실종님 그리고 주비님 모두 지금 걱정해 주셨고요. 신샘. 우리 용민님 어디 갔나요? 예, 우리 용민님. 네. 재판 참석하러 가셨고 문희정님 말 많은 돼지 귀여운을 앞에 붙여주세요. 귀엽긴 해. 예. 러브하이트님 아이고 조정옥 작가랑 아예 넷이나 나왔다고? 와 나는 사빠다. 죽입니다. 야 아니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애를 넷을 낳았대요. 금슬이 상당히 좋으신 거죠. 재력이 놀랍네요. 저는 이렇게 유권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해요. 네. 이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 러브하이트님은 2002년도에 대선을 함께 치르고 2003년도에 라디오 21이라고 하는 대안방송을 만들었을 때 네. 그때 작가로서 입사했었던 라디오 21에 그리고 요 러브하이트는 청취자였어요. 예, 그 청취자와 작가가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와우. 예. 그리고는 애를 넷을 낳았다는 겁니다. 미래 유권자를 넷이나 축하드립니다. 훌륭하신 가정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모범 가정이십니다. 예. 예. 밀실 수요일만큼 꽃돼지를 출입 금지시켜 주세요. 이정열 씨 돌아와요. 돌아오겠죠. 매일 할 수는 없을 테고요. 네. 왜냐하면 이정열 씨가 지금 뮤지컬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 암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정열 씨가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무리한다 싶으면은 저는 그야말로 정열 씨랑 같이 있으면 전혀 들어올 게 없을 만큼 또 시간 언제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기쁘게 방송을 할 수 있지만 봐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지금 애정 표현 얼마나 애정하고 있는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태홍님 손병희 씨 80일의 동문입니다. 야, 여기서 학연이 이런 것을 그 진보적 연고주의라고 하죠. 흑색공포단님은 문희정 아나운서가 은근히 아부성 있는 여자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짠가 봐요.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저는 솔직한 제 생각을 아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렇다고 화낼 것까지는 없죠. 예. 그래요. 뭐 너무 웃기지 마요. 일하다 분량 나면은 지금 뭐 생산하고 계시는 모양이죠? 네, 이 시간에 사실 일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요. 네. 식사를 하고 말이죠. 예, 커피 한잔 하고서는 1시부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커피빨이 떨어집니다. 맞아요. 예. 그때가 중요하죠. 예. 사랑후회님, 예. 웃음소리는 정말 호쾌하시고, 그렇죠? 김영하의 뒤를 잇는 그런 호쾌한 웃음소리에, 예, 문희정 아나운서. 돈권도 보호돼야 합니다. 그렇죠? 백자 담쟁이 잘 들으셨죠? 네, 철용님이세요, 이분. FE 드래곤. 철용? 철용. 네. 그렇군요. 정강희님, 시청자 009님, 중반 후반부터 시그널을 하면 좋을 듯해요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거를 시그널로 할 거면은 뒷부분을 할까 하고 있어요. 팬님, 여러분 팬님의 걱정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해 시민님, 5월 첫날 처음 들으셨다고요. 좋았다고요. 고맙습니다. 탕아님, 구름가든님 고맙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습니다. 혹시 안치환 씨 오늘이 좋다 자꾸 내 라이벌의 음악을 걸어주세요. 네. 자, 수요일 밀강을 손병희 이정열이 밀실에서 광장으로 고정하는 겁니다. 컬투쇼를 누르고 전국을 제패하는 겁니다. 이분은 갑자기 열혈 팬 모드로 지금 가셨군요. 목성 1호님 증조하는 날 1년을 할게요라고. 와, 고맙습니다. 목성 1호는 무슨 뜻일까요? 목성 2호, 목성 3호도 있다는 얘기인가? 네. 목성의 위성이 10개가 넘는 거 아시죠? 몰랐어요. 근데요, 네. 제가 몰랐던 사실인데요. 네. 손병희 선생님은 굉장히 이 지식의 폭이요, 굉장히 넓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만 얘기해서 그런 건데. 근데 그 아는 게 너무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얇을 박자를 써갖고 박학다식 얇게 알고서 많이 먹는다. 용민 씨만큼 제가 많이 먹진 않습니다만 제 덩치 비해서는 많이 먹는 편이에요. 네, 굉장히 지금 감탄하면서, 예. 좀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왜 손병희 선생님 말씀에 자꾸 감탄하면서 입만 벌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예. 예.
그것도 한두 번이죠. 예, 앞으로 자주 하시게 되면은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조절하겠습니다. 아, 새집 냄새는 생양파 한두 개 썬글어서 접시에 놓아두시면 한결 좋아질 거예요. 하루 지나면 양파색이 누렇게 변할 거예요. 그럼 버리시고 다시 싱싱한 양파를 며칠만 해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짱이님 정말 짱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편백나무 수액을 희석해서 분무기에 넣어서 계속 뿌리고 있거든요. 네. 네. 편백나무 네. 좋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방음이 되면 좋겠지만 이 시끄러운 도시에서는 자연스러운 방음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녹음 부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온갖 화학 물질로 도배된 그러한 재료들로 부스를 만들었으니까. 무지개님의 격려 고맙습니다. 만만한 10대님 등등등. 좀 전에 노래 제목이요. 김지성님 바로 말씀드릴게요. 백자라는 가수의 담쟁이입니다. 또 버지니아 울프님 나는 사빠니 5은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4만 나왔다고. 야. 왜 5회하고 농구팀 하나 만들지. 네. 용민님 무사히 돌아와야 할 텐데 돌아오실 거예요. 빈구성님 소울터커님 소울테이커입니까? 터커. 샘, 네. 목성의 무지개님 위성 그렇습니다. 지금 30개가 넘는다고 님이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레이 아시죠? 네. 갈릴레이가 갈릴레오인가? 아니 갈릴레인가? 하여튼 그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천체 망원경을 자신이 만들어낸 천체 망원경으로 관찰했을 때는 목성의 위성을 4개를 관찰했어요. 4개를 그려서 당시에는 목성의 위성이 4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네. 그리고 토성은 고리만 있다라고 했었죠. 저희도 그렇게 배웠죠. 하지만 목성, 토성 모두 위성이 있고 1970년대 말인가요? 바이킹 1호, 2호 이런 그 탐사선들이 화성에 착륙하기도 했었고 또 보이저라든가 파이오니아라든가 하는 그런 위성을 통해서 목성과 토성을 탐사할 때 장난이 아니구나. 위성이 많이 있구나라는 게 발견이 된 거죠. 이제는 30개가 넘는다고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발견을 많이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위성의 크기는 사실은 육안으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웬만한 망원경으로 봐도 파악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근처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심지어는 목성, 토성 그 사이에는 소행성이라고 해갖고 떠도는 별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별들을 하나하나 지금 파악해서 추적을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게 태양의 인력에 이끌려갖고 태양 쪽으로 오다가 지구를 스쳐라도 이게 한 방만 스치기만 해도 큰일 나니까 예전에 공룡이 멸종한 것도 결국은 소행성이 충돌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설이 있죠. 예. 보자. 육봉기는 살았다. 그렇군요. 국민TV 초창기, 초기 국민TV 역사를 얘기할 때 꼭 나와야 되는 캐릭터죠. 육봉기. 네. 육봉기 목사. 네. 바위처럼이라는 노래 설명 좀 해주세요. 며칠 전 처음 들었는데 감동받았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바위처럼은 선곡 혹시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네. 꽃다지라는 노래패가 있습니다. 꽃다지가 1992년에 노동자 노래단 그리고 예울림이라고 하는 두 노래 단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노동자 노래단은 그야말로 노동문화운동 하셨던 분들이 만든 거고 예울림은 연세대학교의 울림터라고 하는 노래패의 안치환 씨가 거기 출신이죠. 네. 네. 거기 졸업생들이 만든 노래단체가 예울림이었는데 둘 다 노동자 노래운동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의 끝에 논의 끝에 합친 거죠. 그래서 처음 합쳤을 때는 그 양 팀의 대표, 기획자, 연주자, 가수까지 20명이 넘었어요. 그랬겠네요. 원래 두 팀이었으니까. 예. 예. 그래서 공연하면은 건반주자가 4명. 신디사이저 4대를 가지고 4명에서 다 치는 거예요. 이 웬만한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안 부러웠겠는데요. 그럼요.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민중문화를 한다는 것은 돈과는 별로 관계 없었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젊었고 더 절박했기 때문에 그 20명이 넘는 그런 식구들이 다 움직였죠. 네. 움직이고
기획 파트, 연주 파트, 노래 파트에서 최저 생계비는커녕 교통비나 나왔을까라고 하는 그런 돈으로 그야말로 복무를 한 건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 둘씩 조직이 이제 슬림화되고 자기 길 찾아가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가수 및 연주자 하나다. 3명이구나. 3명에다가 대표 겸 매니저 겸 물품 배송 담당 겸 뭐 등등 1명. 그래서 4명의 정규 멤버가 있습니다. 꽃다지. 이 꽃다지라는 노래패가 1993년에 발표한 노래예요. 바위처럼. 왜 이런 노래를 발표했느냐? 1992년 대선이 있었거든요. 네. 88년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노태우. 1987년에 6월 항쟁의 성과를 말아먹은 양김 씨의 분열. 이 양김 씨는 김대중, 김영삼이죠. 네. 김봉현, 김준환 야구선수 얘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러면서 대통령이 노태우 씨로 되고 92년도에 네. 민자당으로 입당을 한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격돌을 하게 되죠. 네. 거기서 다시 그 당시 범민주 단일 후보였던 김대중 씨가 패배하면서 사람들의 상실감이 매우 컸어요.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었죠. 즉석에서 또 그러면 민들레 꽃처럼 살아야 한다. 내 가슴에 새긴 불타는 투혼 무심한 달빛에 쓰러진데도 민들레처럼 모질고 모진이 생존의 땅에 내가 가야 할 저 투쟁의 길에 온몸 부딪히며 살아야 한다. 민들레처럼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빛나지 않을지라도 흔하고 흔한 들풀과 어우러져 거침없이 피어나는 민들레 민들레 뜨거운 가슴 수천 수백의 도시가 되어 해방의 봄을 부른다. 민들레의 투혼으로 해방의 봄을 부른다. 민들레의 투혼으로.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이 노래 아세요? 네, 그래서 따라 불렀잖아요. 그러게요. 네. 민들레처럼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네. 이 노래 꽃다지 작품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니까 1992년에 대선 말하자면 패배하고서 시린 가슴을 채워줬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또 이와는 다른 분위기에 밝은 분위기 바위처럼 살아가보자라고 예, 저 이거 곡이 나온 거죠. 율동 열심히 쳤었거든요, 학교 다닐 예, 때. 당시 꽃다지를 대표하는 작곡가가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바로 지금 이 민들레처럼을 만든 조민하 씨였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바로 바위처럼을 만드신 유인혁. 둘 다 예명이고 본명은 따로 있어요. 지금 유인혁 씨는 놀이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재활용 놀이단이라고 있는데 그 놀이단을 이끌고 계세요. 네. 그리고 이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다. 몰아친데도
90년대를 대표하는 그런 민중가요의 하나가 되었고 심지어는 뭐 스포츠 경기에서 응원가로 불리기도 했었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바위처럼 꽃다지 노래인데 6번기는 살았다라고. 예, 이분의 신청곡 일단 듣고 올까요? 네. 예. 바위처럼 살아가 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우리가 얕은 갈대일 뿐. 해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리.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 세상 주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우리가 얕은 갈대일 뿐. 해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리.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 세상 주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위처럼 살자꾸나. 네, 꽃다지의 바위처럼 듣고 오셨습니다. 어떠세요, 이 노래? 저는 워낙 좋아하던 노래라서요. 다시 이 노래를 제가 고백하자면 대학교 때도 워낙 좋아했지만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들 되게 많잖아요. 아, 예, 그럴 때마다 예. 힘내고 싶을 때 참 많이 들었던 노래 중에 한 곡입니다. 직장 생활이라면 방송국 말씀하신 네, 건가요? 네. 예. 다 아시죠? 지금 청취자들께서. 네, 예. 제주 MBC. 네, 제주 MBC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일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4년 동안 일을 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대강 여기서 연령대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 노래가 학교에서 많이 불려지거나 그랬던 때 대학을 다니시거나 그러실 것 같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에요? 예. 많이 아까 불렸었군요. 제가 꽃다지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대충.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꽃다지의 바위처럼 함께 했습니다. 푸른 잠수함님께서 소행성 때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습니다라고 정정해 주셨어요. 맞아요. 화성과 목성 사이. 지금 화성에서 2040년쯤에 정착촌을 건설하겠다고 유럽의 네덜란드인가 어디서. 네, 지금 보고 있는데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해외 토픽에서 읽었는데 지원자가 벌써 8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돌아오지는 못하잖아요. 돌아오지 못하는데. 네.
근데 어떤 심리가 작용했을까요? 돌아오지 못하는데 가겠다. 떠나고 싶은 거 아닐까? 근데요, 떠나는 네. 것도 돌아오는 게 전제가 돼 있으면 떠나고 싶지만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면 떠나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래요. 예전에 유럽에서 미국을 갈 때 이민자들도 지금처럼 물론 미국에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영영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기분으로 가긴 했을 텐데 말이죠. 네. 근데 지구에서 화성 가는 거랑은 좀 다를 텐데. 아무튼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돌아오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몇만 명이나 신청을 해주셨는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때 되면 정착촌을 건설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예. 우주 식민지? 아니 근데요, 실현이 될까요? 되는가 그런 거 아닐까요? 예, 뭐 사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무슨 몇십 년 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휴대폰 말이에요. 아, 예. 맞아요. 이거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 됐죠. 예,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예전에는 공상과학 뭐 이런 데서 50년을 앞서간다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공상과학 만화가. 50년 지나면은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줄 베른의 달나라 여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5소년 표류기 혹은 해저 이말리 네. 이런 공상과학 소설을 쓴 줄 베른 80일간의 세계 일주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썼을 때만 해도 줄 베른은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80일이면 세계 일주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소설을 쓴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80일이었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야,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당시 줄 베른이 썼던 공상과학 소설은 지금의 3단 분리 로켓처럼 꼭 기차처럼 이렇게 돼 있는 대포알처럼 생긴 세 개 큰 대포알이 각각 떨어져 나가면서 달에 충돌한다라는 가설을 세워서 소설을 썼거든요. 그러나 그 소설을 발표하고서는 몇십 년 뒤에 3단 분리 로켓을 이용해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따졌을 때 화성을 탐사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잖아요. 70년대 말에 바이킹 1호, 2호 이런 것이 화성에 착륙을 했었고 2040년에는 정착촌을 건설하겠다 그랬으면 분명히 건설하실 거라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 화성에 정착촌이 건설될 때쯤이면 은하철도 999도 다닐 수 있겠네요. 네. 네, 시내버스 333은 다닐 거예요 분명히. 예, 은하철도 999는 몰라도 시내버스 333. 네. 이런 분 김혜시민님 이런 청취자야말로 정말 훌륭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며칠 전 속눈썹이라는 노래도 들었습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는 이런. 그 노래를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에서 제가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서요. 그러시군요. 네. 그 음악적인 그런 안목이 대단하신.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노래, 쪽재진 누님. 늦게 들어오셨군요. 방금 트윗 올라왔던데 볼일 끝나신 거 아닌가? 김영민 씨, 그런 거 모르시나요? 외출이라는 거, 군대 시절에도 말이에요. 외출증 끊어갖고 외출만 해서 볼일만 본 다음에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대 바깥으로 나가면 가서 일 보고서 라면도 한 그릇 먹고 또 짬밥 높으면은 막걸리도 한잔하고 네. 자기 전에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김용민 PD 라면 먹다가 지금 흠칫 놀라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만약에 라면을 먹는 거라 그러면 곱빼기. 중국집에 있으면은 삼선짜장 곱빼기를 먹는다에 제가 550원 걸겠습니다. 예. 아이고, 베리구님께서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3시 53분에 올려주신 글인데. 네. 요런 건 제 목소리보다는 문화아나운서님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리얼할 것 같네요. 서태지 16세 연하 배우 이은성 씨와 결혼한다는 발표. 포털 사이트 도배 실시간 검색 1위. 이거 뭔가요? 윤창중 사건 덮는 담요인가요? 요즘 보수 쪽이 많이 깨지는 사건들 연속인데 정말 좀이라도 덮으려는 결혼 발표인가요? 3년 전부터 사귀었다는데 이 시기에 갑자기 발표도 알 수 없군요. 남양은 좀 한숨 돌리겠군요.
기사 한 줄의 음모를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는지 국민TV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남양은 벌써 한참 돌린 지 오래됐죠. 안 예. 그렇습니까? 예, 그분께서 그 남양에서 그 윤모 씨께 네. 평생 우유 공짜로 제공하시겠다는 패러디도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우유뿐입니까? 치즈에다가 요구르트에다가 다 3대까지 제공해도 모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이 서태지 그렇군요. 결혼한다. 서태지 90년대를 대표하는 아이콘 중에 하나죠. 그죠? 네. 뭐 이걸로 뭐 덮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뭐 이런 발표 서태지 씨가 이걸 노리고서는 결혼 발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겠죠. 워낙 한 스캔들이 다른 스캔들에 잊혀지는 이런 경우 하림의 노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는. 네 그런 것처럼 스캔들이 다른 스캔들로 잊혀지는 경우가 많아갖고 요즘에 뭐 이렇습니다. 오죽하면은 제 고등학교 후배 동아리 후배 커플이 있었거든요. 결혼해서 한국에서 좋은 직장 다니다가 어느 날 이민을 갔어요. 여기서 이렇게 각박하게 살고 싶지 않다. 뉴질랜드로 이민 갔었죠. 뉴질랜드로. 그리고 1년 뒤에 돌아왔어요. 이민을 가셨는데 다시 돌아오셨대요. 예. 네. 처음 몇 달간은 좋았대. 네.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고 문 안 닫아 걸어도 되고 긴장 안 해도 되고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그런 거죠. 많은 직장인들이 꿈꾸는 삶 아닌가요? 해지는 거 보고서는 차 마시고 자고 했던 거 보고 일하러 나가고. 그런데 너무 심심하더래. 바로 이거죠. 스캔들이 다른 스캔들로 덮여버리는 불과 열흘 상관으로. 아니요. 열흘 동안에 지금 일어난 게 얼마나 무지무지하게 많습니까? 이런 다이나믹 코리아에 살다가 뉴질랜드 같은 평온한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는데 메리군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잊지는 않을 겁니다. 목성이로님 주피터 1호 목성이 보인다. 목성이 위성이 지금 확인된 것만 50개가 넘는다고 올려주셨군요. 만혜님께서 가사를 올려주셨어요. 율동은 자제요. 안 봐도 다 보여요. 지금 성격까지 다 파악하신 겁니까? 아하, 미쿡 산호세. 산호세면 여기 뉴멕시코주인가요? 사실은 제가 미쿡은 한 번도 못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그래요? 네. 미쿡은 맨날 TV에서 보니까 많이 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지 미쿡에서 공연 제의가 아직 안 와서 제가 못 가봤을 수도 있어요. 아우, 아쉽네요. 예. 네. 해외, 미국 산호세. 서쪽에는 뉴멕시코주 아니면 뭐 그런 데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그쪽은 지금 자정이 가까워 오는 시간이라고. 네. 예. 여기 우리나라는 지금 오후 4시 6분을 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자정하고 6분이겠군요.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깨시민 여러분. 깨시민이라는 약칭이 경멸의 의미로 불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는데 네.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깨시민한테 당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그렇게 경멸의 의미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깨어있는 시민이란 말이 많이 쓰게 된 것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썼던 그런 글귀를 통해서인데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걸 잘했다는 또 그분을 성인의 위치로 그분이 했던 것을 전설과 신화로 격상시키는 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껴있는 시민의 몫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대적으로 요청받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고 계실 만한 분들이 껴있는 시민, 깨시민을 경멸의 의미로 조롱의 의미로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화가 나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산호세에 계신 조합원 1시까지는 깨어 계시죠? 네. 아니야. 아니. 한 12시 57분까지 제가 그때 방송을 마치니까. 양현의 천리길 올려주시고 속눈썹도 좀 올려주시고요. 능구로님께서는 민중가요는 들을 때마다 느끼는데 심장을 뛰게 해서 좋다.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음악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불나방님 93학번입니다. 옛 민가 들으니 그때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불나비를 들었으나 하지만 꽃다지에
전화카드 한 장 듣고프네요. 될까요? 라는데 신청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트는 것은 제 마음대로입니다. 그래도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동지 여러분들의 의견에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신청곡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원래 말이죠. 원래는 오늘 5월 특집으로 네. 5.18 특집으로 5월에 대한 얘기 노래를 많이 들려주겠다 했었는데 이렇게 다른 얘기들 다른 신청곡이 오니까 네, 그렇죠? 근데 또 그걸 기억하시고 써주신 분이 계시네요. 예. 주로 오전에 듣다가 손병희 쌤 방송은 지난주에 처음 들었는데요. 참 좋으네요. 처음 듣는 노래도 많고. 근데 지난주에 오늘 5.18 특집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다 해왔어요. 예, 준비도 다 해오셨어요. 네. 예. 그럼 급수정할까? 예, 원래 김용민 PD와 이러저런 얘기 주고받으면서 5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고서 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나온 CD가 있는데 네. 5월의 노래라고 하는 CD입니다. 이 음반은 5.18 재단이라고 있잖아요. 5.18 기념재단이라고 네. 광주에 본부가 있습니다만 더 이상 5.18이 광주 사태 또는 폭도들의 난동 뭐 이런 것이 아니라 5.18 국경일로 그러니까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민중항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서 재단이 생겼습니다. 5.18 재단에서 제작을 한 5월의 노래라고 하는 5월 공식 음반이죠. 1980년 5.18 이후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일단은 더 이상 미국이 우리의 진정한 우방일 수만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왜냐?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광주에 밀고 들어왔을 때 미국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항공모함이 한반도를 향해서 출발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광주 시민들은 환호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쿠데타군을 진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한 그런 거였습니다. 적어도 민주 세력의 친구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그때 보여줬죠. 그리고 또 하나 데모를 취미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 민주를 외치는 80년 5월의 봄에 진정한 민주를 외쳤던 자유를 외쳤던 독재 정권 물러가라고 했었던 쿠데타군은 물러가라고 했었던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민들에게 발포를 해서 사람을 죽였거든요. 수백 명을. 적어도 지금까지 발표된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취미로 해서는 낭만적으로 싸워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조직이 생기게 되고 더 결연한 자세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운동권도 많아졌죠. 대학교에. 그리고 문화죠. 오키나와,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고 영국 옆에는 아일랜드 그리고 광주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고난 속에서 위대한 예술이 꼽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일랜드는 옆에 있는 강대국 영국으로부터 착취를 당하면서 감자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면서도 영국은 가혹한 세금을 걷어감으로써 몇백 명이 아사를 하고 그 고난 속에 미국으로 대거 이민을 갑니다. The Water is Wide라는 노래는 바로 그런 와중에 나왔던 노래 중에 하나고요. 아일랜드 출신의 U2 또는 에냐 같은 세계적인 음악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아무런 하미에라던가요 하는 일본 연예계를 좌지우지하고 했었던 그런 연예인들이 오키나와에서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니죠. 오키나와는 일본 땅이 된 지는 정식으로 일본 땅이 된 지는 몇백 년이 안 됐어요. 예전에 홍길동전에 나오는 것처럼 류쿠국이라고 해서 중개 무역을 통해서 번영을 했었던 작은 왕국이었죠. 거기를 일본의 에도 막부가 점령을 하고 일본 땅으로 편입시킨 지가 400년도 안 돼요. 그러나 일본은 오키나와를 집단적으로 이지메하고 왕따시킴으로 해서 뭔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2차 세계대전 말에 본국을 위해서 오키나와 섬 현민들을 전원 옥쇄를 하기를 강제했죠. 그래서 서로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찔러 죽이고 일가족이 수리탄 하나로 폭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오키나와 섬 주민들의 몇 분의 1인가 하여튼 군인은 군인대로 죽고 이 주민들에게도 그런 자결을 강요당하는 그럼으로써 본토 결전의 꿈을 미국으로 하여금 버리게 만들고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주는 그런 걸 함으로써 오키나와에서 커다란 피해를 입었는데 그 깊은 한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오키나와에서도 예술이 꽃피운 것이죠. 네. 예, 문희정 씨, 왜 이러세요? 왜 반응이 없고? 아니, 얘기에 사실은 푹 빠져 있어서. 예. 라디오 방송 그러면 저도 피곤해져요. 제가 기억하는 5.18은 사실은 지금은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는 표현이 너무 익숙하지만 네. 한창 제가 대학을 입학했을 때 그 용어 정리를 민주화 항쟁으로 인정해 달라고 저희가 한창 데모를 했었고요. 네. 예. 그리고 그 5.18 요맘때가 되면은 각 대학마다 축제 기간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다들 이제 대동 축제 한판의 장을 벌이고 있는데 5.18을 꼭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 함께 광주 망월동으로 가서 밤새서 이제 내려가서 거기서 저희 나름대로 집회를 하고 그랬던 저는 그 추억을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추억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예.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러셨군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광주를 통해서 대호각성 하면서 문화도 꽃피우게 됩니다. 감수성이 살아나는 거죠. 토끼, 잠수함의 토끼의 예술가를 비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잠수함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산소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를 토끼를 통해서 토끼는 그거에 민감했대요. 네. 그래서 그 수병들이 잠수함 승조원들이 생활하다가 토끼가 안절부절하지 못하면 산소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다시 물 위로 올라와서 산소를 공급받았대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 정서에 민감한 예술가들 80년 5월을 겪으면서 대호각성하고 감수성에 불이 붙는 거죠. 위대한 민중 예술들, 판화, 음악, 연극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 노래들을 갈무리해서 새롭게 편곡해서 만든 것이 이 5월의 노래인데 네. 5.18 재단에서 두 곡을 듣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목련이 진들이란 노래, 네. 그리고 광주천이란 노래, 너무 처지기만 할 수도 있으니까, 5월의 노래 3, 그리고 목련이 진들, 이 두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보라, 남도에 빛나는 나라 있다. 어둠 뚫고서 굳힌 항쟁의 나라. 부르던 날에 슬프던 날에 억압받던 날 두렵던 날에 빛빛 투쟁으로 이룬 나라 있다. 5월 무등에 타오른 불길 있다. 아름답게 빛나는 나
큰 피로 물들어 한떨기꽃으로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 한난 목련꽃이 진다 해도 무에 그리 슬프랴. 피었다 지는 것이 어디 목련꽃뿐이랴. 우리네 목련꽃보다 더 하얗고 순결한 영혼들이 꽃잎처럼 아프게 떨어진 것을. 꽃잎처럼 아프게 떨어진 것을. 꽃잎처럼 아프게 떨어진 것을. 5월의 노래 3 네. 그리고 목련이 진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목련이 진들 요 노래는 당시에 중학생이 썼던 시에 곡을 붙인 거예요. 물론 80년 당시는 아니고요. 네. 80년대 말에 박용주라고 하는 중학생이 쓴 시에 광주를 대표하는 작곡가 중에 한 분이신 박문옥 선배가 곡을 붙였죠. 박문옥 씨는 김원중 씨가 부른 직녀에게 이런 노래를 작곡하신 분인데 중학생이 이런 신금을 울리는 그만큼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 예전에 독립운동 할 때라던가 일제시대 또 7, 80년대 심지어 그래요. 1960년 4월에 4일 9 때 당시 수성국민학교 종로구 수성동에 있었던 수성국민학교 학생들이 어깨를 걸고 데모 현장으로 나갔거든요. 애들이 뭘 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겁니다.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사실 상상이 좀 안 되고, 네. 예. 근데 특이했던 점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만난 광주 출신 친구들은 네. 이미 중고등학교 때 네.
어떤 사회의식에 눈을 떠 있는 상태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런 예. 방면으로는 조숙한 겁니다. 조숙한 거예요. 시대가 네네. 낳은 그런 산물이죠. 예, 중학생이었던 박영주희 씨의 곡을 붙인 목련이 진들이란 노래고 그 앞에는 5월의 노래 3였어요. 홈피에서 퍼온 글 이걸 꼭 읽고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TV가 생기기 전부터 큰 기대를 안고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한 조합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요즘 국민TV에 너무 노무현 전 대통령님 관련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진보적 성향이고 노무현 대통령도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방송이 편향적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유치하게 느껴질 정도로 팬심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돌아가신 지 4년이 다 되어서 추모하는 의미는 알겠지만 노무현은 안 죽었다 드라마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목소리로 하는 광고 같은 걸 들을 때 솔직히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모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거기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하는 행사를 하는 것 등은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괜찮고 어디부터는 안 된다고 선을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냥 요즘의 제 생각입니다. 방송 잘 듣고 있고요.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신입 작가나 기자 등을 채용할 때 꼭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은 포옹글. 병희 형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와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제가 국민TV 라디오를 24시간 모니터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아마 이것을 가혹하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삐딱하고 가혹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니네들 노무현 팔아서 장사하려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표현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네. 참 그런 프레임에 갇히는 게 싫고 그런 프레임이라는 틀을 가져다 대는 게 참 싫지만 네. 자꾸 친노라는 표현을 쓰면서 친노 방송 아니냐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예. 제가 일단은 국민TV의 뭡니까? 직원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편성회의나 이런 데 들어가고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야 우린 친노 방송이거든 그럴지도 모르겠죠. 예, 농담이란 거 아시죠? 아무튼 그런데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5.18에 대한 방송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누구나 5.18에 대해서는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5월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기념하는 방식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다 안다고 해갖고 다 안다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금 광주에 살고 있는 젊은 10대 중고등학생들이 5.18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네. 심지어 광주에 살고 있는 애들도요. 왜 그렇겠습니까? 누구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또 제대로 추억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려고 하지 않는 마음도 있겠죠. 그냥 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근데 만약에 제가 국민TV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중요한 편성권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5.18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네네. 그럴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쟤들 5월 팔아서 장사하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예, 그런 면도 있을 텐데 지금 국민TV의 방송 진행 요원이라던가 국민TV 직원들이 지나치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5월 23일 이후로는 별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편성을 편성을 좀 치밀하게 하지 못한 그런 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또 알릴 수 있을 때 충분히 알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것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방송 들으시기에 너무 편파적이고 좀 심지어 좀 유치하고 좀 장사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진 부분이 있다면은 전적으로 방송 종사자들이 한 번쯤 되짚어가면서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많은 조합원들의 방송이지 않습니까? 미디어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나왔고요. 그리고 분명히 공정 언론을 표방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저희도 수용하기 위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올려주신 내용들, 저희는 특정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한 건 공정 언론을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그거 외에는
어떤 프레임도 저희는 거부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조합원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그런 다양함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알님께서는 전 김대중 대통령님 목소리도 듣고 싶거든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예. 예, 이 현대사의 위대한 영웅들. 예. 만약에 우리 그 국민 TV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 좀 더 빨리 자리를 잡아간다 그러면 김대중이라는 위대한 인물, 노무현이라고 하는 위대한 투사로서의 그 노무현, 그리고 영웅으로서의 김대중, 또 지성인으로서의 김대중, 사상가로서의 김대중, 그리고 인권 변호사로서의 노무현. 네. 결국은 실패한 혁명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서의 노무현. 이분들의 업적과 한계까지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을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아직은 그럴 계제가 안 돼서 광고라든가 또는 개인기에 의존하기도 합니다만 멋진 방송을 만들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자. 어떤 청취자 여러분들, 애국시민 여러분, 그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결정은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이런 의견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미국을 꼭 미쿡이라고 하시네요 하면서 4시 14분에 그냥 미국이라고 해주세요. 좀 듣기 거북하네요라고 미국에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냥 저는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국을 미국이라고 하지 미국을 미쿡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홍길동이 아니거든요. 미국을 미국이라고 부르지 못하고가 아니라 미국은 미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미국을 꼭 미쿡이라고 하시네요라고 하신 분, 미국을 꼭 미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네, 바로바로 수용하십니다. 예. 앞으로 미쿡이라고 절대로 안 할게요. 이러면서 미쿡을 도대체 몇 번이나 발음한 거야. 광주 출전가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5월의 이야기. 사실 5.18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얘기, 5.18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어떻게 끝났는가, 이것만 얘기를 하더라도 할 얘기들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싸웠던 용사들의 이야기, 투사들의 이야기, 남은 자들의 이야기, 지금의 광주 이야기, 이것만 하더라도요. 그러나 저는 음악가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쪽으로 남은 시간이 지금 30분밖에 안 되니까 네, 30분 정도 남았는데 예. 노래를 좀 더 듣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미셸 볼라레프라고 하는 가수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누가 할머니를 죽였는가? 네, 그게 올해 노래 꽃잎처럼 이 노래 원곡이라는 거는 알고 있죠. 그리고 국민 TV에서도 며칠 동안 많이 틀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노래는 틀지 않겠습니다. 예. 네, 원곡은 틀지 않고 이 올해 노래 2를 갈무리한 노래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무리한 행진곡. 이무리한 행진곡이 공직 행사에서 빼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한동안 논란이 됐었죠. 속 좁은 자식들. 네. 허클베리 핀의 연주한 노래로 이무리한 행진곡 듣고요. 5월의 노래 2는 옛날에 서청년노래단 조국과 청춘 네. 출신이면서 지금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승규 씨의 목소리, 그리고 연주는 프리다 칼로라고 하는 그런 밴드가 맡아줬던 그 버전으로 올해 노래 2를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
젖은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 이루어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비솟네 왜 쏘았지 왜 찔렀지 트럭에 싣고 어디 가지 망월동에 부릅뜬 눈 수천의 핏발 서려 있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비솟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비솟네 산자들아 동지들아 모여서 함께 나가자 욕된 역사 투쟁 없이 어떻게 헤쳐나가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비솟네 대머리야 쪽발이야 양키놈 소스 콧대야 물러가라 우리 역사 우리가 보듬고 나간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비솟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비솟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비솟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편곡이 상당히 새롭네요. 실은 요 음악 말이죠. 핑크 플로이드를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아, 예. 처음에 편곡할 때, 처음에 나올 때 있잖아요. 네. 북소리가 막 들리면서 여유롭게 장중하게 흐르는 일렉 기타가 있었잖아요. 네네. 예, 핑크 플로이드 음악 중에 어떤 한 부분을 연상을 하고 만들었었죠. Shine on Crazy Diamond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아, 이 노래 편곡을 제가 했거든요. 네. 아니,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네. 와, 왜, 기존에 내가 그냥 쉽게 따라 부르던 민중가요의 느낌이 아니었는데, 새로운 느낌이어서, 설명을 네. 듣고 보니까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도 더 드네요. 그 전에 허클베리 핀이 연주했던 이묘라는 행진곡도 특이하죠? 네. 심지어는 멜로디도 약간 비틀어 넣기도 하고, 맨 앞에 나왔던 것은 80년대 어떤 노래패가 불렀던 그런 버전이었죠. 이묘라 행진곡. 거기다 앞에 그 부분을 넣은 다음에 허클베리 핀의 음악 이렇게 끼워 맞춘 것이죠. 한창 민중가요를 생각하면은 네. 많은 분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추억의 노래라는 측면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불렀던 그 멜로디를 기억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새로운 편곡이 어떻게 들릴까 살짝 궁금해지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멜로디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음악인들은 아니다. 원곡만 충실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원곡을 가지고 재해석해서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원곡에 대한 예의다. 아, 네. 창조적인 예술가의 예의다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어요. 네. 그래서 허클베리 핀은 그것을 충분히 살려줬죠.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음반 5월의 노래 5.18 기념재단에서 낸 비매품이거든요. 5월의 노래 공식 음반, 그러니까 5.18 기념 음반 5월의 노래
음악 감독을 제가 했었어요. 음.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더 했습니다만. 아, 그 앨범 사진이요. 네. 예. 항상 그 5.18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그 사진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초상화를 들고 있는, 예. 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들고 있는 어린이의 그 모습이죠. 5월의 노래. 그리고 옆에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옆모습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5월의 노래. 이런 노래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 4시 43분.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시는 방송은 국민TV 라디오에서 함께하고 있는 밀실에서 광장으로 수요일 3시부터 5시. 원래는 김영민 씨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로 가는 거였지만 검찰에 출두하고 법원에 출두한 건가요? 네. 재판을 받으러 가셨죠. 예, 끝났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상 외출을 한 다음에 바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라면도 먹고 좀 놀다 와야지.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조합원이 몇 명이나 또 가입을 하셨을까요? 그런가요? 한번 이걸로 해야 되는 거죠? 보자. 신연서님까지 아까 있었죠? 관리자 프로그램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로그아웃 돼 있네. 네. 그러면은 예, 제가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요. 저희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름을 불러드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저희 딴에는 최선을 다하는 한 방법으로 생각을 한 거였는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가입한 고객이 132명입니다 하고 나와 있어요. 오. 예, 지금 상당히 많으시죠? 방송 시작할 때 116명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동안 2명이 늘었는데 지금 132명으로 네, 늘었는데 제가 그러면 이번에는 좀 이분들을 저의 꽃으로 좀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불러서. 차은경님, 조현태님, 이등로님, 송태윤님, 유영경님, 김선주님, 김정규님, 이성아님, 구선미님, 박형식님, 유신호님, 나난심님, 김경환님, 김명준님, 네, 들어오셨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지역도 경기도, 서울, 전주, 광주, 예, 광주. 대전, 동두천, 안양, 의왕, 순천, 충남 보령까지요. 해외는 없네. 네. 모두 환영합니다. 조합원이 환영합니다. 되신 걸 축하합니다. 네, 한반도 남단의 전역에서 지금 끊임없이 우리 동지가 되신 거예요. 조합원이 공식 명칭이겠지만 네. 동지죠. 네. 안 그렇습니까? 그 손뱅이 선생님도 저희 네. 조합원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요, 약간 사람을 좀 좋아해서 그런지 네. 손뱅이 선생님 같은 사람과 함께 조합원이다? 그러면 왠지 조금 더 신뢰가는 것 같고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이념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는 대명분에 따라서 모이는 거지만 내가 잘 온 건가? 의심이 들 때. 이럴 때 혼자라고 느껴질 때는 주위를 둘러보세요. 뭐 이런 거지. 드란. 네.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려면 신언서판이라고 해서 글 쓰고 말하는 거를 봐라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르신들이 항상 그러셨잖아요. 주위에 어떤 친구가 있는가. 맞습니다. 예. 네. 윤창준 같은 사람이 있는가. 강용성 같은 애가 있는가. 변모 같은 놈이 옆에 있는가. 라고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계시는 건가. 뭐 그런 것이죠. 네, 지금 여러분 곁에는 손병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 살겠습니다. 조합원이라고 불리는 조합원이라고 쓰고 동지라고 읽게 되는 여러분들. 청취자라고 쓰고 또 뭐라 그러나요? 그래, 청취자라고 쓰고 동지라고 네, 읽게 되는 여러분들 말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여러분들 말입니다. 네. 신청곡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준비해온 곡들을 다 소화하지도 못하는 거지만 이왕이면 오늘은 제가 준비한 곡들을 소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꼭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곡들 안타깝습니다. 김광석의 이산화의 광주 출전가 또 뭡니까? 윤민석의 경문 3 뭐 이런 노래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광주 출전가 네. 잠깐만 좀 해주시면은 안 될까요? 광주 출전가는 잠깐만 해서는 안 되는 곡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광주 출전가는 잠깐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원래는 출정이 아니라 네, 정발할 정자가 아니라 출전? 출전입니다. 아, 근데 저희들은 출정가로 알았어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래 고교태 시인의 시에는 출전이라고 돼 있죠. 또 새로운 걸 알았네요. 네. 예. 저는 여러분이 신청곡 중에 너를 부르마를 지금 부르려고 기타를 좀 튀기고 있었어요. 네. 성균관대학교에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너를 부르마. 정희성 시인이라고 하는 분, 정희성 시인. 존경받는 분입니다. 상문고등학교인가 상문고등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하셨고요. 그리고 시인으로서, 한 사람의 스승으로서, 또 등산가로서. 등산가라면 뭐냐면은 네. 예전에 민주인사들이 등산하는 모임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예, 거기서 오랫동안 이렇게 시작한. 그분의 시에다가 곡을 붙인 성균관 대학교 학생들이 곡을 붙인 80년대의 노래입니다. 제가 불러볼게요. 너를 부르마 너를 부르마 불러서 그리우면 사랑이라 아마 사랑이라 아마 아무데도 보이지 않아도 내 가장 가까운 곳 나와 함께 숨쉬는 공기여 시궁창에 버림받은 하늘에도 쓰러진 너를 일으켜서 나는 숨을 쉬고 싶다. 내 여기 살아야 하므로 이 땅이 나를 버려도 새삼스레 내 이름을 내가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도 그 이름을 부른 뒤에도 그 이름 잘못 불러도 변함없는 너를 부르마 자유여 민주여 내 생명이여 자유여 민주여 내 사랑이여 네가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도 그 이름을 부른 뒤에도
그 이름 잘못 불러도 변함없는 너를 부르마. 자유여 민주여 내 생명이여. 자유여 민주여 내 사랑이여. 자유여 민주여 내 생명이여. 자유여 민주여 내 사랑이여. 내 아유, 예, 갑자기. 아유. 노래 한 곡에 정말 숙연해져서요. 노래 가사를 정말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너를 부르마. 예. 1946년 시라고 녹두꽃님이 그렇게 써주셨는데. 이게요? 1946년의 시라고요? 네, 아까 그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죠? 예, 예. 1946년의 시는 아니고 80년대 시입니다. 네. 정희성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셨거든요. 약간, 오타가 났나 봐요. 네. 4자가 아니라 8자를 잘못 쓰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가슴이 뜨거워지신다고, 예, 즐거운 오후님께서 자유여, 민주여, 내 생명이여, 가슴으로 듣습니다 하셨고, 헤비멘탈님께서는 소름이 돋네, 가수가 저런 것이구나 하셨어요. 예. 그리고 참 좋은 말씀을 써주셨는데, 탕아님께서요. 네. 댓글이라고 쓰고, 희망이라고 봅니다. 덧글이라고 쓰고, 관심이라고 읽는다. 라는 말도 있죠. 그죠? 네. 예. 어이구. 디지님, 일베가 선정한 좌파 연예인의 A급. 예, 손병희 좌빨 포크송 가수라고 선정을 축하드려야 할까요? 라고. 예. 자존심 상해요. 이왕이면 S급으로 하지. 네, 선생님 어느덧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그렇구나. 됩니다. 아이고, 예, 시간이 예. 참 아쉽네요. 왜 이렇게 짧죠? 1시간 더 하면은 5.18 얘기 더 하고 음악도 더 들으면 좋은데. 그러게요. 예. 아쉽네요. 자,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그런 글들, 신청곡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처지니까요. 마지막으로요. 광주의 무등산이요. 유민석 작사 작곡, 임정현 노래 광주 무등산이를 들으면서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자,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문희정 아나운서와 저 여러분의 노래꾼 손병희와 함께했던 밀실에서 광장으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